6.4조에서는 크게 요거 메커니즘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가 한 축, 그리고 요 유닛을 어떻게 발행할 것이냐에 대한 기준이 또 한 축, 요 두 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유닛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에 관한 부분이, 자 이제 여기서는 요 지침이 합의가 되면 유엔에서 무엇을 만들 거냐면 감독기구라고 하는 기구를 설립할 것입니다. 요 기능이 기존의 CDM에서는 집행위원회,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승인을 해주는 그 기관과 기능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DOE라 불리는 운영기구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 역할은 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그리고 사업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기존의 CDM에서도 CDM DOE가 있습니다. 그럼 이 DOE와 이 DOE가 뭐가 다른 거냐? 아직 그거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일단 거버넌스상에서 여기도 DOE가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CDM 사업에서는 유닛을 발행을 해서 발행된 유닛을 기록하기 위해서 일종의 장부를 만들어내는데요. 그것을 CDM 레지스트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6.4조에서는 메커니즘 레지스트리라고 이름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만들어질 것이고요. 이런 유형의 기본적인 거버넌스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사업의 운영 절차를 보시면 기본 프로세서는 CDM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부분들이 CDM과 달라지는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보시면 조금 더 수월하십니다. 자, 사업의 범위는 6.2와 동일합니다. 감축하고 흡수, 그러니까 리무벌까지를 범위로 지금 현재 잡아놨고요. 그리고 사업의 형태는 CDM 사업 같이 프로젝트 단위 또는 POA, 프로그램 단위, 그리고 여기서는 추가로 감독기구가 승인한 형태의 단위도 가능하도록 추가적으로 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업에 대한 조건이 앞에 보셨던 거랑 비슷한데요. 조금 다른 게 여기 보시면 실제적, 측정 가능하고 장기적인 편익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 뭐가 지금 빠져 있냐면 영속성이 빠져요. 그러니까 기존의 CDM 사업에서 살림 부분은 영속성 문제 때문에 사업이 거의 발생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 부분을 뛰어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의 조건에서는 영속성이라고 하는 기준이 빠져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흡수원과 관련된 부분들이 에서 영속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디펜스가 상당히 수월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속성이 CCS도 해당되지 않나요? CCS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영속성이 없어졌으니까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저 영속성의 개념이 뭐냐면 뭐 이런 겁니다. 사업을 진행하다가 예기치 못한 사고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흡수원하고 산불이 날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유형 재해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사업 기간이 지나면 이 사업의 특징이 나무이다 보니까, 흡수이다 보니까 일반 제조업에 예를 들어 보일러를 바꾸는 사업이다. 사업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럼 사업이 단절이, 일단 사업 기간이 끝나더라도 보일러를 떼버리지는 않을 거지 않습니까? 설치해 놓은 거를. 그런데 살림은 좀 얘기가 다르다는 거죠. 살림은 사업 기간이 지나면 이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모니터링을 더 이상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런 유형들 때문에 영속성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요거에 따라서 무엇이 달라졌냐면 CDM에서 나오는 감축 실적을 CR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일반 형태의 사업인 거고요. 산림에서 CDM 사업을 한 경우에 특별하게 거기다 앞에다가 꼬리표를 하나 붙였습니다. TCR 또는 LCR의 이름으로. 요건 뭐냐면 일종의 가불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산림에서 그 CDM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내가 받은 양만큼을 나중에 다시 되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메리트가 그렇게 되면 시간을 앞당겨는 메리트밖에 없거든요. 다시 나중에 되돌려 갚아야 되는 거니까. 그런 유형들 때문에 산림 사업이 거의 발생을 하지 않았어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완화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법론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이제 베이스라인 방법론이라고 불리는 감축량을 산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사업에 대한 승인과 권한 기능은 CDM 사업과 비슷합니다. 크게 많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평가, 등록, 검인증, 발행 뭐 이런 부분들은 크게 내용이 많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달라진 부분들이 요 축인데요. 기존의 CDM 사업을 했을 때 크게 어떤 부분들을 이제 얘기가 되냐면 그 사무국에 그 CDM 사업보다 업무를 해주니까 행정비용을 납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그 개도국에 대한 적응 기금이라고 해서 발행량의 일정 부분을 이제 주게 됩니다. 그것과 똑같이 지금 현재 여기도 발행량의 특정 비율을 주게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OMG라고 해서 전지구적 전반적 감축이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낯선 생소한 용어인데요. 이건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요 부분도 이제 추가로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100을 줄이게 되면 이 비율만큼이 차정되고 나서 발행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발행량이 더 줄게 됩니다.